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이원사입니다. 오늘은 축제로 보는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서 이슬람 문화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추석 명절이나 아니면 뭐 설날이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축제가 이제 놀이 기능이 많이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의미는 좀 많이 잊어버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문화 현상으로서의 그 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 가치나 아니면 그 행위의 그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사회 문화적 가치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 이제 가치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그 매체로서 가장 강력한 그 사회 문화적인 그 통합력으로 그 사회 문화를 그 통합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문화 현상으로서의 그 축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것의 이제 종교적인 의미나 목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회 문화적인 그 기능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은 현상이 지니고 있는 그 본래의 그 의미나 목적을 놓쳐버리고만은 그 이제 불완전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축제를 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종교 때문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축제는 크게 두 개를 칠 수 있습니다. 즉 이들 아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들 피트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는 이제 종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들 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들 피트르라고 하는 것은 이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 하는 축제입니다. 지금이 이슬람권에서는 라마단이거든요. 이 라마단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축제를 하는데, 라마단이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즉 한 달 동안, 라마단 달 동안 그 한 달 동안 이제 단식을 하는 건데, 그 단식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축제가 보통 한 3박 4일 내지는 뭐 길게 할 경우 중간에 뭐 휴일이 낀다거나 뭐 이러면은 한 일주일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라마단을 함으로 해갖고 얻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즉 평소에 사람이다 보면은 뭐 아무리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생활을 좀 게을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단식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무슬림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이 축제날 이제 첫날이 되면은 새벽 예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샤워를 다 하고 옷을 좀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근처에 이제 그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본 다음에 이때 자카트를 합니다. 자카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순수입의 2.5%인데 그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로 쓰는 그런 돈으로서 이제 적립이 되는 거죠. 이 자카트를 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도 대부분 그 밥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이때는 이제 명절 음식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즉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는 그 자카트하고 그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기능들이 바로 부의 재분배 현상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이제 먹을 것이 돌아갈 수 있게 이런 현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축제를 하고 나서 즐기는 방법들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의 지역들로 다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이제 그 특이한 거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뭐 친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명절 때라 이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 비행기 좌석 예약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들처럼 그 추석 때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런 인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일반 그 교통편도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이 터키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우리 또 그 설 때 세뱃돈 받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얘네들도 그 주변에 이제 친척이나 그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이때 보면 이 사탕을 나눠줘요. 이 사탕을 왜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애들이니까 사탕을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도 뭐 사탕 요즘에 뭐 흔하기 때문에 그 사탕 하나 준 거 갖고 뭐 크게 감격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 그 의미가 뭐냐면은 라마단 기간 내내 그 굶으니까, 낮에 해 떠 있는 동안은 계속 굶는다는 게 사실은 고통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인내하려면은 자신의 어떤 그 의지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무사히 견뎌내고 나서 느끼는 그 단맛을 느끼라는 의미예요. 즉, 이때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이게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그 음식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 단식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무사히 끝내서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는 그 만족감을 단맛으로 표시합니다. 그 음식을 이제 먹음으로써 그 단맛과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다시 함으로써 할 때의 그 단맛, 이런 것들을 이제 사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찮게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사탕에도 이제 그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그 축제인 이들 피트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이들 아드하라고 하는 건데, 이들 아드하는 그 이제 성지 순례가 끝나고 나서 그 하는 이들 아드하 축제인데, 이것도 역시 기간이 한 3박 4일에서 한 일주일까지도 가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축제는 어느 나라든지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때도 역시 이제 추석 명절 비슷한 우리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낳게 되는데요. 이때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일종의 이제 서구의 그 희생자하고 비슷한 건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의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며칠 전서부터 그 도시에도 보면은 양 시장이 서요. 우리나라 그 김장철 때 김장장이 따로 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들을 이렇게 이제 수십 마리씩 모아놓고 이제 그 양을 사게끔 하다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농촌 분위기를 띠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뭐 양 울음소리 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제 사러 이제 다니면서 그 분위기를 이제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살 때도 이왕이면 그 잘생긴 놈을 사거든요. 이 양이 좀 이렇게 살이 좀 퉁퉁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털이 예쁘게 난 그런 양들을 되도록 고르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만 따지면은 요 축제 바로 전날 양을 사는 게 싸요. 왜냐면 그때 못 팔으면 양 못 파는 거거든요. 다시 가져가야 되니까 그때는 막 남으면 싸게 팔거든요. 근데도 보면 대개 며칠 전에 사요. 왜냐면 되도록이면 그 잘생긴 놈을 고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 잘생긴 놈을 이렇게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단독주택은 괜찮은데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이 양을 놓을 데가 없잖아요. 거긴 근데 그냥 뭐 이 밑에 공터가 있으면 거기 다 묶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복도 그 계단 올라가는 데다 다 묶어놓거든요. 그럼 뭐 양 소리에 양 냄새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또 자랑거리가 뭐냐면 우리 집 양이 뭐 크다 작다 이런 거 서로들 경쟁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께 봐라, 우리께 더 잘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시골 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결국 시골과 농촌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창출을 하는데, 이때도 물론 새벽에 이제 예배를 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양을 잡습니다. 근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저는 양을 순한 양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렇게 순한 사람을 할 때 그 양같이 순한 사람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왜 붙었는지 이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우리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양을 직접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동물을 잡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껏 잡아봐야 닭 한 번 잡아본 이런 건데 요즘은 뭐 닭 잡아보시는 분도 별로 없죠. 예전에는 뭐 우리 어머님 세대 때는 뭐 이렇게 닭을 집에서 잡고 시골 같은 데는 돼지도 직접 잡았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거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양을 잡는다고 몇 명 동원해갖고 이 목을 따거든요. 이거 목을 따서 이게 피를 뺀 다음에 잡아야 돼요. 그거는 양 잡는 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양이 이제 이 목을 따면은 펄펄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겁나갖고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잡았는데 그 양 4명이서 양쪽 다리 하나씩 다 잡고 이제 목을 따서 뭐 하고 굉장히 힘들게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나중에 이거 하다가 이거 이렇게 힘든 거 이거 어떻게 잡냐 말 하고 나서 그 이제 밑에 가니까 그 이제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보통 이 사람들 다 잡을 줄 아는데 그때 되면은 양 잡는 사람한테 되게 많이 맡깁니다. 그 돈이 많이 안 비싸요. 이건 보면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잡는데 그 아파트 단지만 한 번 잡아도 한 10댓마리 이상 혼자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잡습니다. 잡는 법을 못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 양뿔을 이렇게 잡고서 뒤로 이렇게 제낀 다음에 그냥 빨리 이렇게 칼로 목을 한번 확 거버립니다. 징그러운가요? 어차피 우리 동물 목을 내면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양이 다른 동물 같았으면 펄펄 뛰고 난리가 날 텐데 양은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펄펄 안 뛰어요. 그래서 순한 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동물의 특징이 참 저도 그때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렇게 잡고 이제 가죽을 벗기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어려웠거든요. 저같이 이제 처음 잡는 사람들은 그 가죽 벗기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죽 벗기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이제 유목 생활들을 하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가죽을 흠을 안 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가죽을 또 이제 쓰거나 아니면 팔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도 양가죽 양탄자로 이렇게 나온 것들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가죽의 흠을 내면은 그 상품 값이가 없어집니다. 이때 나오는 이 가죽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란서에 가셔갖고요. 보통 모로코 사람들을 불어로 마로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불란서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보다 불어로 그냥 마로깽 하면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뭐냐면 가죽 장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많은 그 가죽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가공이 돼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으냐면은 한 가구당 보통 한 마리 정도 잡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한 2마리 내지 3마리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구가 한 2,500만, 3,000만 이렇게 되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한 날 죽어가는 양이 한 300만, 350만 마리예요. 이 양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양값 한 마리에 우리나라 돈은 한 10만 원만 쳐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만 원 정도만 해도 350만 마리면은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되네. 이런 큰 돈도 많이 만져봐야 계산이 잘 되는데 맨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만 갖고 놀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이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요. 이 3,500억이 넘어요. 이게 전부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경제가 이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추곡수매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때 도시에 있던 돈들이 농촌으로 해마다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이것도 역시 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양을 뭐 직접 키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때 그러니까 양시장이 섰을 때 다시 그 양을 사서 이렇게 그 양을 잡는 그런 그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런 경제적인 교류가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잡은 고기를 먹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잡으면 싱싱하니까 바로 먹죠. 하다못해 회를 쳐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잡아먹죠. 근데 그 회도 조금 놔둬야 맛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날은 이 고기를 바로 안 먹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늘진 데다 걸어놓고 숙성을 시켜요. 그리고 첫날은 내장만 해갖고 우리 곱창 만들듯이 이렇게 소금에 이렇게 막 비벼갖고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꼬치 하듯이 이렇게 꼬챙이에다 꽂아갖고 그 숯불에다 이제 구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은 이 내장하고 이제 양 머리를 갖고 이렇게 이 수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양 머리도 이 숯불에다 이렇게 태워요. 이게 털들을 이렇게 태워갖고 그걸 이제 푹 삶아갖고 이제 그 수프를 내거든요. 근데 그 머리 태워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 내장을 구우면서 바로 태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용돈도 줄 겸해서 그런 건 따로 맡겨놓고 그다음에 다 태워서 가져오면 그걸 갖고 이제 수프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슬람 쪽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전체가 양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도시에 들어가면 그거 아침부터 그거 하는 시간에는 굉장합니다. 그 막 이렇게 숯불 올라오고 막 이래갖고 그 냄새가 아주 특이하거든요. 저같이 뭐 먹는 거 마다 않는 사람들은 냄새가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 냄새가 조금 그럴 겁니다. 왜냐면 털 타는 이 노린내 이런 것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기가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숙성이 되면 이제 그 고기를 갖고 이제 요리를 해 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고기를 할 때도 보면은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야채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고기 먹을 때 주로 무슨 야채 넣죠? 그건 싸먹는 거죠. 그냥 싸먹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직접 이렇게 구워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양파요? 그렇죠. 양파, 마늘 뭐 이런 것만 많이 넣죠. 토마토가 가장 필수품입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같이 넣어서 뭐 하거든요. 근데 이 토마토가 이 고기를 분해시키는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마다 그 음식 궁합이 있죠. 그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게 토마토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토마토를 이 과일로 먹는데 여기는 그 야채로 그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끓이게 돼요. 그래서 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맛없는 음식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양고기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어서 노린내 나지 않냐 뭐 이렇게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쪽에서 와서 몇 년씩 사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잘 안 드세요. 그러다가 한번 맛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소고기 안 먹어요. 근데 거의 그래요. 양고기 안 드시는 분은 몇 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입맛에도 맞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고기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것이 각 집마다 한 마리 이상씩을 잡으니까 고기가 이때가 가장 흔할 때, 음식이 흔할 때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축제가 가까이 오면은 미리 고기를 좀 준비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 일주일 이상을 정육점이 문을 안 열어요. 열어봐야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미리 자기들이 며칠 동안 먹을 고기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죠. 또 이때 되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런 명절 되면 집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게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단 내내 아니면 뭐 이렇게 이 하지 순례 내내 이런 때는 보면 초대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기록이 어떤 해는 라마단 한 달 동안 계속 초대받아갖고 기숙사에서는 밥도 안 먹고 아예 밖으로만 돌아다닌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근데 이 축제하는 이 당일날은 자기네 가족들하고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 지나고 나서 좀 지나야 이제 그때서부터 초대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때 되면 굉장히 쓸쓸하거든요. 집에 가고도 싶고. 그런데 더 그 쓸쓸함을 달래주는 게 뭐냐면은, 전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그 칼 가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었죠? 칼 갈아요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양 잡는 이들 아드한테 이게 있습니다, 거기도. 칼들을 많이 쓰니까 그 칼 갈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할 일 없어갖고 내려가서 그 칼 가는 거 같이 도와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 대목 보는 시기가 바로 그때래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은 이런 기능이 놀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체제로 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런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대부분의 명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양을 이거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구울 때 조그맣게 잘라갖고 이렇게 꼬치에다 끼워서 하는 거, 이것을 케밥이라고 부르는데, 쉬쉬 케밥이라고 부릅니다. 이 케밥은 우리나라 요즘에 보니까 패스트푸드점에도 좀 나타나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쉬쉬 케밥은 뭐냐면 양 고기를 이렇게 깍두기처럼 그 정도 크기로 잘라갖고 이 새꼬치에다 끼고 그다음에 야채 끼고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굽는 건데, 이 음식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이건 유럽과도 있어요. 쉬쉬케밥 달라 그러면 줘요. 이게 이제 아랍 쪽에서 흘러간 그런 음식들인데, 그거 외에 이제 양을 통째로 요리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종류인데, 이렇게 스팀으로 해서 그건 몇 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큰 행사를 할 때 아니면 안 해요. 먹어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관광객들은. 근데 이것을 스팀으로 이렇게 계속 한 7, 8시간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빵 굽는 데다 이렇게 불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스팀으로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리 하루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요. 이건 좀 걸프 지역 쪽의 풍습입니다. 그걸 이름을 매치부스 아니면 만디라고 부르는데, 크다란 동그란 쟁반. 그 쟁반에다가 이제 밥을 깔고, 그 밥도 우리식의 하얀 밥이 아니라, 이제 카레 묻힌 노란 밥에다가 양 기름에다 밥을 하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헤쳐보면요. 밑에 기름이 줄줄 흘러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건포도, 무슨 그 외에 이렇게 들어가는 호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땅콩, 이런 걸 여러 가지 넣어서 하는 밥이다. 먹으면 맛있어요. 좀 살이 쪄서 그렇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70kg가 안 넘었어요. 믿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유학 가서 한 1년 만에 한 10kg 쪘는데, 왜냐면 이제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어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 공부에 시달려갖고, 이렇게 매일 밤새고 해도 할까 말까 하는 거에다가 그냥 3끼 중에 2끼는 고기니까 아침에는 빵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밥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양이 통째로 올라오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삥 둘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은 음식을 먹을 때 귀천이 없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구별이 있는 거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만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는 남녀가 절대 같이 안 먹습니다. 여자 따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이렇게 쭉 모여서. 근데 그 쟁반이 커서 보통 한 1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이제 손으로 먹는데,
손은 오른손만 씁니다. 왼손은 어디다 쓰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양손으로 먹을 상황이면 양손으로 먹어도 상관없고요. 이제 오른손으로는 이제 그것도 예의가 있어요. 자기 앞에 그 밥을 이렇게 먹는데 자기 앞에 것만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남이 먹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먹는 방법도 손으로 먹는 것도 동남아 쪽은 밥을 먹을 때 이 손끝으로만 이렇게 먹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이제 등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팍 져갖고 딱 거리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 그냥 범벅이 돼요, 이게. 근데 이거 몇 번 해보다 보면 이제 뭉쳐지는 그 이제 기술을 이제 터득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탁 털어놓고. 그런데 고기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름이 이제 밑으로 쭉 빠져가 고기에 배면서 이렇게 빠져갖고요. 굉장히 연해요. 찝으면 결따라 쭉쭉 찢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그 음식 먹는 예절도 우리하고 같은 게 손님이 오면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많이 권하는데 이것을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손님이 오면 옆에 앉거나 아니면 그 맞은편 쪽에 대부분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고기에서 좋은 부위가 있어요. 우리도 왜 그 좋은 부위 따로 찾고 그러죠? 그것을 주는데 제가 한번 갔더니 그 동네에서는 좋은 부위가 어디냐면은 여기 양고 머리 있고 뒤하고 이렇게 등줄 이렇게 연결되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 고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건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그걸 주인이 뜨거운 걸 참으면서 이걸 이제 안을 이렇게 후벼 팝니다. 후벼 파갖고 이제 그 고기를 뜯어내서 그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제 이제 손님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던져주는데 근데 그 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밥풀로 이렇게 쭉 부탁거리면 막 이런 데로 삐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털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가 털 범벅이에요. 거기다 막 노란 기름하고 밥풀하고 범벅이 된 손으로 그걸 이렇게 후벼 파서 먹으라고 주면은 분위기상 이게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은. 그게 고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줘서 안 먹는데 맛있어요. 그 부분이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 이제 그 방법들이 거기도 이렇게 이제 손으로 먹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엔 그게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왜 굳이 손으로 먹냐? 포크나 숟갈로 먹지 그랬더니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더럽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왜 더럽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너 그럼 식당 갔을 때 니네 나라 가서 식당 갔을 때 네 숟갈 따로 갖고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식당에서 그 많은 숟갈하고 포크들을 깨끗이 닦았다고 네가 100% 보장할 수 있냐 이거. 보장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근데 내 손은 먹기 전에 내가 깨끗이 닦으면 내가 100% 보장한다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먹을 때 문제가 아닌데 먹고 나서 비누로 닦아도 그 냄새가 안 가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쪽 인도 쪽이나 이런 데 카레로 된 밥 이거 먹고 나서 하면요. 이게 며칠 가요. 그러면 막 이제 땀나고 그러니까 막 손으로 닦고 이러거든요, 저는. 막 온 몸에서 이제 막 카레 냄새가 나는데. 근데 중동 쪽 음식은 카레를 그렇게 많이는 안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다음부터는 안 줘서 안 먹는 게, 이제 그게 이렇게 명절 때나 대여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0명 이상 돼야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이런 지역들은 요렇게 나오는 데는 밥을 먹을 때 이게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저트로 무슨 뭐 과일이나 차나 먹고.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이 되게 좀 일찍 끝나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빨리 좀 늦는 거죠. 우리나라는 밥 먹는데 몇 분입니까? 저는 밥 먹는데 10분 넘어가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바쁠 때는 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일반 집에서도 뭐 대부분 그러죠.
밥 먹는데 뭐 떠들어 빨리 먹고 그냥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는 안 그렇거든요. 보통 1시간 정도면 끝나요. 그 정도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래되는 데는 어떤 형태였냐면은 주중에 쪽 나라들은 저희가 있습니다. 한 번 먹고 그다음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는 초대를 받으면은 이 식사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해요. 거기도 역시 많이 권하기 때문에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배를 다 불려놓으면은 계속 나올 때 고생을 해요. 들어가자마자 그런 데는 이게 주인 몰래 이렇게 밑에 식탁이 이거라면요. 식탁 밑에 이렇게 이 식탁보 몇 개 깔려나가는 씌워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 번 먹고 그 식탁보를 이렇게 싹 그냥 걷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식탁보가 3개라면은 3번 음식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보통 3-4번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그땐 대접을 너무 융성이 받아갖고 7번 해본 적 있어요. 7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지역은 또 되게 저녁 시간이 늦어요. 보통 10시 이후에요. 밤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안 돼요. 알면서도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에 배를 채우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 주인이 주는 게 아주 고역이에요. 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같이 5분 만에 먹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풍습으로 가면은 뭡니까 한 3시간씩 먹어요.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먹다 보면 양은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끝나고 나면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더 이상 먹을 수는 없는데도 이상하게 허전하게 느껴지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각 나라 그 문화마다 이렇게 그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난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는 그 고기들 중에는 크게 그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그 하람하고 할랄하고 두 가지인데 이건 뭐 음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할랄이라고 붙어 있는 이건 허용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허용된 고기만 먹습니다. 이 허용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스밀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걸로 안 잡은 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지역으로 그 고기를 수출할 때 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 안 써 있는 고기는 수출 자체가 안 되고 거기 있어도 사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류나 이런 걸로 수출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아예 잡을 때 그걸로 잡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해갖고 잡아요. 그러면 전부 중동으로 수출할 수 있고 중동 외의 나라들을 가는 것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잡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올 때도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대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러한 축제 의식을 통해서 이런 축제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 현상으로 해서는 이런 축제가 사회의 기존 질서와 체제를 유지시켜 나갑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은연중 자신들의 이런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축제 외에도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사를 갈 때 이웃집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사 간 사람 뒤에다가 물을 뿌려요. 이거 왜 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뭐 소금 뿌려갖고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물이 빨리 말라요. 즉 물이 이렇게 빨리 마르듯이 지금 우리가 어차피 헤어질 운명이라 헤어지긴 헤어지지만 다시 빨리 만나자. 물이 말라지는 것처럼 그런 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아주 사소한 건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서로 우리는 형제다라는 것을 은연중 항상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시화되면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크게 일어나는 이런 그 나라 전체 단위로 아니면 이슬람 전체 단위로 이러는 축제들도 있지만 각각 그 이웃집이나 이런 그 헤어질 때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서로 형제라고 하는 그 정을 나누는 이런 기능, 즉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이슬람권 아니면 아랍권 뭐 이런 데를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